여러분은 혹시 동물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은 스스로를 커뮤니케이터라 부르지만 실상은 초자연적 능력을 주장하는 영매에 가깝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 고민을 상담하거나 사라진 동물을 찾아준다고 광고하는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들을 펫사이킥, 즉 동물 영매라 부르며 명확히 초자연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는 미국의 80년대와 90년대 채널링이라는 오컬트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널링이란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영혼이나 우주의식과 소통한다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는 분신사바나 위저보드 같은 형태로, 서양에서는 외계인 접촉이나 영적 스승과의 대화로 나타났죠. 한국에서도 빵상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채널러가 있었고, 해외에는 로스웰 사건 같은 UFO 신화도 있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나 칭하이 무상사 같은 종교단체 역시 채널링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 채널링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보호, 채식주의, 지구온난화 같은 의제와 결합했습니다. 겉으로는 과학적 용어를 빌려 쓰면서 내용은 신비주의적 믿음에 기반한 유사과학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동물 사랑과 채널링이 결합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은 애초부터 오컬트 영역에서 파생된 것이며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겉으로 에너지나 파동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영혼과 대화한다는 빵상 아줌마나 점쟁이와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과거 맹견 사건 당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말을 법적 근거처럼 제시했습니다. 죽은 개와 대화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웃음과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신념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과 그것을 공적 판단의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논리적 측면에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고도로 발달한 체계를 통해 복잡한 개념과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동물은 제한된 신호체계만을 사용하며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의미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매개 없이 동물의 생각을 직접 읽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투시, 즉 초감각적 지각 능력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만약 정말로 금붕어나 강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같은 동물인 인간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을 입증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과의 소통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경계가 발달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과 오래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정을 파악할 수 있죠. 배고플 때의 울음소리, 경계할 때의 자세, 불편함을 나타내는 표정 같은 신호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반복된 경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건 가능합니다. 사람 쪽에서도 간단한 명령어나 몸짓을 사용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는 제한된 정서의 교환일 뿐, 언어를 통한 인간 간 소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행동학자나 수의사는 바로 이 관찰과 학습을 통해 동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눈을 통해 영혼과 교감한다거나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대화한다는 식의 서사를 내세웁니다. 반려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말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보호자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며 전달하죠. 이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연출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의 한 유명 펫사이킥은 사진만으로 동물의 상태를 읽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된 반려동물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동물과 접촉한다는 서비스도 제공했죠. 심지어 연기치료라는 이름으로 원격 힐링까지 광고했습니다. 한국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중에도
자신의 책에서 채널링을 직접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앵무새와 나눴다는 신비로운 일화를 덧붙이며 이 직업이 과학이 아닌 신비체계임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죠. 결국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동물 행동학이나 수의학 같은 학문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스로 초감각적 능력을 내세우며 상담을 진행하는 일종의 무당이나 영매에 가까운 직업군입니다. 설령 실제 동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일부 섞여 있다 해도 영업 방식 자체가 신비화에 의존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종 무속인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믿게 되는 걸까요? 무당 중에도 사람의 과거나 고민을 놀랍도록 정확히 맞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능력이 아니라 콜드리딩이라는 심리기법 덕분입니다. 상대의 외모, 말투, 반응을 관찰하며 정보를 끌어내고 그것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죠. 멘탈리스트나 프로파일러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는 숙련된 화술과 심리 추론의 결과이지 초능력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역시 의뢰인이 제공한 사진, 사연,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일반 상식을 조합합니다. 거기에 듣기 좋은 말을 섞어 전달하면 보호자는 감동하거나 위로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의 상담은 감정적 위안이나 오락적 교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 문제나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조언을 따르다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려동물의 질병을 놓치거나 행동 교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저는 개인이 초자연적 존재나 영적 힘을 믿을 자유를 존중합니다. 또한 과도한 금전 요구나 명백한 사기 행위가 없는 한 무속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장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는 펫사이킥이 기본적으로 영매 범주로 분류되며 오락 목적으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감성적 연출과 결합해 전문가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특히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눈물을 유도하는 편집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발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연출되곤 했죠. 하지만 방송은 편집과 연출, 그리고 과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본 사례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송 이후 검증되지 않은 사례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동물과 교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90년대 후반,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따라오는 건 시장의 기본 원리이니 이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물일수록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말이 쉽게 들통난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는 워낙 많은 사람이 키우다 보니 어느 정도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나 조류, 특히 희귀종 같은 동물은 행동 정보가 부족하죠. 그런 동물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나 경험 있는 사육자가 금방 알아챕니다. 앞서 언급한 맹견 사건은 이 문제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동물보호단체가 개입했습니다. 이들은 죽은 개와 대화했다며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단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신념을 근거로 공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한편 동물과의 소통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색앵무 알렉스는 수십 년간 인지과학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색깔, 형태, 숫자 개념을 이해하고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엄격한 실험 설계와 반복 검증을 거쳐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비인간 유인원, 즉 침팬지나 고릴라도 수화나 기호를 통해 인간과 소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언어 체계를 일정 부분 습득하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연구는 관찰 가능한 방법론과 재현 가능한 실험 설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나 에너지 같은 개념은 단 한 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션과 과학적 동물 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는 검증 불가능한 신비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동물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욕구도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그것을 맹신하거나 중요한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진짜 필요한 건 신비로운 대화가 아니라 올바른 관찰과 이해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